자, 우리 고전시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제목이 유민탄입니다. 자, 유민탄의 주제는 일단 이렇게 정리해보자. 먼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했지. 즉, 백성들의 좀 생활고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제 이와 동시에 결국 이렇게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이 관리들의 무능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작품이지, 그지? 즉, 관리들의 무능함이나 혹은 관리들의 어떤 부패, 부패함. 자, 즉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고에 대해서는 화자가 좀 안타까워할 것이고, 그리고 이 관리들의 어떤 무능함에 대해서는 또 비판하거나 혹은 풍자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일단 내용 보면은 일단 이렇게 1, 2행 바로 볼게. 자, 백성들이 어려우면 참 흉년이 들어서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미 이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공핍한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음. 자,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구제할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구제할 힘이 없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떤 대상을 도와주지 못하는 어떤 안타까움을 좀 드러냈네요. 자, 이제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지. 즉, 한 두 줄 내려오면 저들은이라고 해서, 이제 저들은. 그런데 너희들을 구제할 힘이 있는데 마음이 없네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이 저들은 지금 처음에도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 관리들, 즉 비판의 대상일 것이고요. 자, 잘 보면 지금 위와 지금 반대로 쓰여 있죠, 그죠? 나는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 저들은 오히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구제할 마음이 없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일단 좀 화자와 대조적이네요.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읽어보면, 그러니 잠시라도 좀 마음을 돌려서 군자의 생각을 가져봐라. 백성들의 말을 좀 들어봐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이어지는 이 네 줄에서, 즉, 저들에게 들려주는 표현이지, 그지? 즉, 저들에게, 자,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전하고 있다가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저들은 뭐 청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비판과 동시에 좀 설득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고요. 자, 백성들은 할 말이 있어도 임금은 그걸 알지 못하니 백성들은 살 곳을 잃은 것이나 뭐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자.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백성들이 할 말, 당연히 이 할 말에 해당하는 내용 뭐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지금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지,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읽다 보면 결국 지방관청에서, 자, 사실 궁궐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이죠, 그죠? 그래서 궁궐에서는 결국 계속 백성을 걱정하는 조서를 내리긴 하는데 결국은 뭐다, 이 관청에서 관리들이 너무나 무능하고 또 백성들한테 무관심하다. 음.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결국 나설 힘이 없어서 어느 겨를에 마음속 일을 말이나 하겠소 이러거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줘야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꽤 많은 분량. 자, 궁궐에서는 실제 백성을 걱정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긴 하는데 결국 관리들이 너무 무능하고 무관심해서 지금 실제 백성들에게 도움되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 지점을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즉 지방관리라고 지금 아주 명명해 주었기 때문에 일단 지방관리들의 어떤 무능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런 것들을 좀 행정의 한계다라고 봐도 되고요. 뭐 아니면 문제점이다라고 해도 좋겠네요. 음. 자, 근데 읽어보면 뭐 지방관리만 문제는 아니고, 자, 서울관리는, 그러니까 막상 이제 서울관리가 온다고 해도 또 막상 서울관리 역시나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가 없다는 뭐겠어. 들으려 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지? 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구표양 같은 착한 관리를 불러다가 좀 백성을 구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음. 그래서 일단 뭐 밑에 구표양이 누군지가 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표양 정도가 좀 긍정적인 의미의 대상이라는 거.
자, 이제 그렇게 마지막 한 두 줄 정도에서는 여기 밑에다 정리하면 자, 결국은 그렇죠. 이제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즉 구휼하고 싶은 그런 화자의 소망이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 즉 연민의 마음이 드러났다. 자, 아시겠죠? 단독 문제 한번 볼게. 자, 오른쪽에 32번. 자, 기억, 니은, 디귿. 자, 단독 문제지, 그지? 자, 일단 보면 기억은, 자, 기억이 누군데? 너희들이라고 해서, 자, 백성들이잖아, 그지? 자, 즉, 기억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은 니은을, 자, 니은 화자잖아요. 그죠? 지금 화자를 원망하고 있니? 그래? 아니죠. 자, 원망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막 탓하는 거란 말이지. 자, 지금 즉 화자에 대한 어떤 원망의 정서가 나와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좀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자, 니은은 화자는 백성을 구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한다. 괜찮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이 니은, 즉 나는 디귿. 자, 디귿은 저들, 즉 비판의 대상이잖아요. 즉 비판의 대상, 즉 저들이 군자와 같은 생각을 좀 갖기를 바란다. 음, 그쵸? 넘어갑시다. 자, 우리 나의 시를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음. 자, 나는 일단 우리가 지금 고전시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나가 이제 평시조 중에, 자, 평시조 중에 연시조예요. 그치? 연이 나눠져 있지, 그치? 자, 그럼 보자. 아, 그리고 그 이미 좀 주제 얘기하고 가자면, 자, 이 시의 주제 자체가요, 좀 자연 친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음. 자,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볼게. 자, 내 이미 백구를 잊고 백구도 나를 잊었네. 둘이 서로 잊었느니 서로 그래서 누가 누군지 그 경계가 좀 흐려졌다.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정도다. 뭐 이랬는데, 자, 됐고요. 우리가 아직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만간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일단 이런 내용에서 뭘 얘기한 거냐면, 즉 자연물인 즉 백구. 백구가 기록이에요. 자, 즉 갈매기라고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내 이미 갈매기를 잊고, 즉 갈매기도 나를 잊었네. 즉 갈매기와 나의 즉 어떤 특정한 자연과 나의 경계가 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계를 잊은 듯 지내고 있다. 음. 그래서 이런 게 즉 자연에 이제 크게 몰입된 형태, 뭐 혹은 동화된 그런 삶의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자, 그리고 이런 걸 무라일체라고도 하고요. 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언제 해용을 만나 이 둘을 가려내고 이랬거든. 근데 이게 지금 서리법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서리법 좀 살려서 이야기하면 결국 가려낼 수 없을 듯하다. 그러니까 해용은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해안이 밝은 좀 늙은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즉 좀 연륜이 많은 그런 늙은이가 있더라도 이것을 가려낼 수 없을 것 같다. 자, 이런 정도의 표현이었죠. 가려낼 수 없을걸, 뭐 이런 거. 자, 그 정도로 지금 자연에 동화된 채 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자, 그다음 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좀 쓸쓸할 때 가랑비 낚시터의 낚싯대는 참 제맛이다. 자, 여기에서 쓸쓸하다라는 정서가 나왔으니까 사실 부정할 순 없어, 쓸쓸함을.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들 때 낚시를 하니까 그렇게 좋더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지. 자, 그래서 지금 화자가 낚시하는 지금의 상황은 당연히 즐거움의 정서를 아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세상에 득 찾는 무리들이 어찌 알기를 바라리. 음. 자, 여기에서 득 찾는 무리라고 하면 이제 속세에 사는 사람들인데, 뭐 아니면 있는 그대로 좀 이득을 탐하는 무리들, 욕심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속세라고 하면 갖는 이미지거든. 그래서 좀 욕심이 혹은 이득을 찾는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곳이래, 속세가. 그래서 이 득 찾는 무리가 어찌 알길 바라리. 그러니까 어떻게 써, 얘들아? 이 서리는 좀 풀어내면 좀 어떻게 풀릴 것 같아요? 즉, 이 득 찾는 무리가 어찌 알길 바라리. 즉, 알릴 생각이 없다. 그들에게 알릴 생각이 없다. 그러니 그들은 알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좋고요.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두 번째 내용 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정서. 자, 정서를 좀 정리해 보면 사실 그 나에서의 정서를 그냥 그대로 자연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쨌든 뭐 쓸쓸함이라는 정서를 언급하긴 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 쓸쓸함 가운데 결국 이 낚시를 통해서 뭐다? 이 즐거움을 찾고 있다.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자. 내 귀가 시끄러운 물 있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 그러니까 즉 내 귀가 시끄러우니까, 자, 너의 바가지를 좀 버리려면, 좀 버려라, 좀 버려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치? 자, 내 귀를 씻은 셈에 내 손은 못 먹이리. 자, 못 먹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서류로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내 귀를 씻은 그 셈에는. 자, 그렇게 시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 귀를, 자, 씻은 샘물이잖아. 그러니 그 샘물은 내 소도 먹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 자, 오른쪽에 그 고서도 나와 있긴 했고요. 됐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공명,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보고요. 지금 자연 속에서 이런 부귀 공명이라는 것은 좀 속세의 이미지를 드러내잖아, 그치? 그래서 이 공명은 해진 신이니, 지금 말로 하면 다 해진, 즉 떨어진 그런 신발이니, 그러니 좀 벗어나서 그냥 즐기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 떨어진 신발 해진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부귀공명을 뭐한, 즉 비유한 표현이다 정도로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명 같은 거 다 쓸데없다. 다 해진 신발 같은 거다. 그러니까 자 그냥 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게 좋다. 즐겨보자. 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의 연애는 이제 속세에서 좀 벗어난 자, 그런 삶을 좀 살자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자. 자, 옥회산 흐르는 물 못 이루어 달 띄우네. 자, 여기서 연못입니다. 연못. 자, 옥계산에서 흐르는 물이 있고요. 자, 그렇게 연못을 이루고 있는데 그 위에 달이 떠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물가 위에 지금 달이 떠 있고요. 당연히 모습은 어떻단 얘기야? 너무나 예쁘단 얘기겠죠. 자, 맑으면 가끈을 씻고 흐리거든 발을 씻으리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밑에 고사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자, 이 중장의 내용도 사실 그대로 좀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이 간단하게 이 고사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어지러움을 혼탁함을 좀 아는 그런 뜻있는 선비들이 하는 행동이다. 자,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좋은 행동입니다. 자, 세상의 혼탁함을 아는 좀 뜻있는 그런 선비의 모습이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자, 어찌다, 즉 어떠한 자, 세상 사람 청탁도 즉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 있는 줄 모르는구나. 자, 이거든. 그래서 청탁이라고 하면 밑에 써 있지만 이런 맑고 흐림을 얘기하잖아, 그지? 자, 이렇게 어떠한 세상 사람도 결국 이렇게 맑고 흐림이 있는 줄 왜 모르는가? 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거 결국 좀 부패한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에 대한 자, 화자의 비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뭐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이 장육, 당육가라고 하는 자, 이 시는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이 자연 친화의 시조를 그리고 여러 뭐 고선지를 공부하고 나면 그 이후에 좀 더 심화해서 배워도 좋을 이제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 근데 우린 아직 기본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아, 그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문제 바로 풀게요.
자, 지금 단독 문제 한번 볼게요. 33번에 그 나의 단독이잖아. 자, 볼게. 우리한테 지금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지금 내용에서 백호와 내가 서로 이제 누군지 모른다 막 이랬지, 그치? 자, 이런 거보다 자연과 좀 하나가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자, 이거 뭐라고 한다? 뭐라의 일체. 자, 빈 강에서 쓸쓸해하는 이 모습에서 유배되었다 풀려나도 결국 나는 득을 찾는 무리로부터 벗어나기 너무나 어렵구나. 자, 이런 얘기였니? 아니잖아. 음. 그치?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지점에, 즉, 벗어나기 어려운이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체념을 이야기할 텐데, 이 시는 그렇지 않았지. 그치? 자, 쓸쓸하지만 그래도 어떠니 자연 속에서 좀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 거잖아. 자, 아시겠죠? 나머지 넘어가고요. 자, 이제 한 문제 남은 거, 자, 이거 마저 보자.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이거. 자, 지금 이 간은 나와 다르게 뭐 색채 대비라고 했는데 색채 대비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 간은 나와 달리 또 선경후정 이랬거든. 자, 가의 작품에서 선경후정. 자, 먼저 경치 묘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이제 표현했느냐. 자, 이거거든요. 자, 어떠니? 아니지 당연히. 자, 그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됐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대꾸법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배울 텐데요. 자, 단만 이야기하자면 달리라는 말 쓸 수 없습니다. 자, 둘 다 그래. 알겠지? 자, 둘 다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 가와나 모두 이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부각한다. 자, 어떠니? 자, 둘 다 이 서리적 표현, 즉 서리법인데 서리법은 있잖아.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나는 좀 전에 본 거니까 이제 서리 너희들 찾아볼 수 있을 거고 이제 가 같은 경우에 뭐 다는 아니어도 순서대로 한번 서리를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 있을까? 이런 거. 자, 어느 결의에 뭐 마음속 말을 할 수나 있겠니? 뭐 이런 거. 음, 알겠죠? 음, 그래서 나는 서리법 여러 군데 있었고요. 자, 이렇게 가도 역시나 서리법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정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현대시로 또 갈 거고요. 자, 현대시 우리 두 작품만 볼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이 김소월의 이 삭주구성이라는 시인데, 자, 이 시, 사실 내용이 좀 길이감이 제법 있어 보여. 자, 그치만 어때? 자, 읽어보면, 정서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죠. 자, 화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고향을 너무나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네. 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쵸? 자,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음. 자, 그래서 그 1년 보면은 이제 물로 사흘 가야 해요. 그러니까 배로 가면 사흘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아주 먼 곳에 있대요. 자, 삭주구성의 뜻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지금 A에서 내 고향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화자는 결국 뭐니?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고향과 이렇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자, 화자의 처지죠, 뭐. 자, 화자의 처지는 이와 같습니다.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물에 한박 젖은 이 제비도 결국 다 도착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제비도 그 삭주 구성에 도착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너무나 먼 곳이랍니다. 자, 그러니 어때? 당연히 그만큼 이연 내용 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굳이 이제 이 제비를 가지고 좀 더 얘기해 보자면, 이 또한 간단하지. 제비도 결국 갈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의 제비는 화자와 좀 대응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다, 그치? 그래서 제비는 화자하고 좀 처지가 유사하구나. 자, 이런 정도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꿈 얘기가 나오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간절할 때 이제 꿈에서라도 뭐 가게 되고 만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결국 꿈을 꾸면, 결국 갈 수 있다, 없다? 결국 꿈에서조차 갈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결국 꿈에서조차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1, 2, 3년 사실 정서적으로 그만큼 너무나 화자는 이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였고요. 자, 그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형태였죠.
그리고 끝까지 그래요. 그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곳은 임을 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임이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역시 그리움의 대상이구나.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죠. 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 잘 보세요. 이제 새들도 집이 그리워서 그렇게 오며 가며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새들도 집을 그리워해서 가는데. 또 밑에 보면 이 구름도 결국 밤이 되면 어디론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로 갈 텐데 뭐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 그런데 삭주 구성은 이렇게 산 넘어 멀기만 하구나 이렇게 돼. 그래서 결국 화자는 갈 수 있다요 없다요? 갈 수 없다잖아. 결국 나는 갈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이 태도를 정리하면 체념적인 태도가 좀 드러나는 자, 그럼 좀 슬픈 작품이죠. 화자의 좀 절망감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하고 구름 정도만, 자, 새들도 집을 가는데, 구름도 밤이 되면 어디를 가는데, 나는 못 가네.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새하고 구름은 좀 화자와 처지가 좀 대조되는, 자, 그런 자연물이죠. 자, 그다음 보자. 우리 이 나에서 이것도 그래. 자, 길이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금방 읽을 수 있어. 해볼게. 자, 처음에 이 자기가 차를 타고 나가 보니까 그 아낙네들을 이제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그래서 아낙네들을 보면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등에는 아이들을 업고 있어. 그리고 남정네들은 또 없고. 자, 그렇게 지금 다 얼어붙은 땅에서 이제 물을 갈고 있고, 아이들을 업고 있다. 자, 잠든 아이들을 다 업고 있다. 이러는 거. 음. 자, 그래서 지금 이 1년에서는 이 아낙네들의 너무나 고된 그런 처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길을 따라가다가 당신을 만났대. 음. 자, 근데 이 당신도 어떠냐면 결국 이 장화를 신고 너무 이제 막 발이 빠지겠다, 그지? 이제 물이 채 마르지 않은 이제 그런 뻘밭에서 막 연뿌리를 깨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신도 역시나 1년에 나타나 있는 그 아낙네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그지? 당신 역시 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서 혹시 당신이 찾은 건 연뿌리보다 훨씬 질긴 당신의 상처 아니었을까요? 막 이런 얘기해. 음. 또 다음 줄 보면 그렇게 결국 뭐 물관 구멍을 통해 막 뭔가 사라지는 게 결국 당신의 생애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내가 목청을 다해 불러봐도 당신은 듣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거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 당신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 아주 상처가 질긴 삶. 결국 다시 제자리인 그런 삶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 알겠죠? 음. 자, 이 시는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개념을 좀 연결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이 시에서는 일단 화자가 이 당신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떠니? 이 당신한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나요? 자, 그쵸? 그래서 이 당신을 이 시의 청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잘 보면 이게 1년에서 존댓말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당신을 난 만났어요. 당신을 내가 불러보았지만 당신은 듣지 못했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청자인 당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때? 이 시는 비록 화자는 한 명이지만 전체적으로 말을 건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이 대화적 구성의 좀 독백체의 형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제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화제의 정서가 어떤 거니? 이런 아낙네들, 즉 당신에 대한 화제의 정서는 어떤 거야? 너무나 가엽게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연민이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자, 문제 보러 갑시다. 두 문제만 봅시다. 35번 보세요. 지금 각각의 그 내용에서 뭐 틀린 거 찾아라. 좀 전에 읽은 거니까 시로 가지 않아도 되겠지, 그지? 자, 일단 1년에서는 이렇게 삭주 구성이 얼마나 먼지 얘기했다. 괜찮지, 그치? 그리고 절대로 높은 산을 넘을 수 없더라. 자, 이런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기 어려운 곳이다. 자, 이런 얘기 가능하잖아.
음. 자, 꿈 얘기했어. 그런데 꿈을 통해서 잠시라도 그래서 내가 기분을 도착해서 막 기분을 좀 바꿔볼 수 있었니? 막 좋을 수 있었어? 그거 아니지. 꿈에서 쫓아갈 수 없더라라고 해서 꿈을 통해서 결국 드러난 건 화제의 안타까움이야. 자, 또 그곳은 님이 있는 곳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삭주 구성을 좀 그리워하는 이유가 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왔다라고 해도 괜찮고.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구름도 날아가는데 자 이거였단 말이야. 그럼 이 구름도 날아가는 데에서 삭주 구성에 가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을 부각한다? 사실 이 전체적으로 의시는 이 삭주 구성에 가고 싶어하는 거 맞아. 그런데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지점에서 더 부각이 되냐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구름을 통해 결국 구름은 가는데 나는 못 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자신이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 자, 그것을 더욱 부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어떠니? 화자는 이런 좌절감이나 이런 절망감이 더욱더 부각이 되겠지. 자, 알겠죠? 이 35번의 5번 선택지 좀 중요해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자, 36번. 자, 이번엔 난데 나에서 틀린 걸 찾아라. 볼게. 얼어붙은 땅. 이어서 지금 더 고단한 거 맞니? 맞지? 자, 이렇게 당신은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 맞아? 맞지? 자, 화자가 당신의 상처를 이렇게 참 질기고 뻗세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은 결국 그들의 삶을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이잖아. 음. 그러니 그냥 제자리인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뭐 나아지지 않는 그들의 고달픈 처지를 드러냈다. 괜찮지? 근데 이렇게 목청을 다해 당신을 부른 건 삶의 상처를 위로받고 싶은 마음. 잘 봐. 주어가 뭐냐면 화자야. 그럼 화자가 부른 것은 자기의 상처를 위로받고 싶어 한다? 아니잖아. 오히려 어떻게 해줘야 돼? 자신의 상처가 아니라 그 대상의 상처를 잠시나마 좀 위로하고 싶은. 자, 그런 마음을 좀 표현했다라고 해야겠지. 근데 그마저도 듣지 못했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하자.